정말 날이 무덥습니다. 무척 덥지요. 잠을 이루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이렇게 찜통 더위 속에서 정치 얘기를 하다 보면은 짜증난다 이런 말씀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정치에 대해서 걱정들 하고 계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다행인 것은 우리 젊은이들이 이 무더위 속에서도 올림픽의 낭보를 전해주니까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위로를 삼고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정말 우리 정치판에서 파란 소식, 희망 섞인 소식을 기대한다는 것은 연못 9호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언제쯤 우리 정치판도 올림픽의 소식처럼 시원한 소식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 소식을 기대해 보면서 우리 정치판에서는 한동안이죠. 한동안이 아니죠, 사실은. 거의 사용되지 않았던 탄핵이라는 말이 노무현 탄핵에 이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었고 그 이후로는 금기어처럼 사용돼 왔었던 탄핵이라는 말이 유행어가 요즘에는 돼버린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정당성 여부는 훗날 역사가 밝혀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정치판에서는 이 탄핵이라는 용어가 너무나도 쉽게 사용되고 있는 듯해서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이제는 특별한 단어라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정치인들이 무책임한 발언, 태도로 인해서 분노마저 느끼고 있다. 이런 말들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탄핵이라는 말 자체가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무겁고 무섭게 들리는 정치 용어로만 알려져 왔었는데 요즘에는 입 달린 자들이 너도나도 노래 부르듯이 탄핵이라는 소리를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정치를 더 한층 실망스럽게 만들고 씁쓸한 마음까지도 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마치 김정은의 지령 지시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는 북쪽의 인민들처럼 민주당도 김정은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은 이재명이 북쪽에서 하는 것이 좋아 보여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일사불란하게 이재명 지시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김정은을 닮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민주당에 입달린 자들이 탄핵 소리를 해야 이재명이 즐거워하는 것인지 이재명의 마음에 들도록 아부아첨을 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저희는 알 수가 없지만 아무튼 민주당에서 입달린 자들은 거의 모두가 탄핵 발언을 누구네 집 강아지 이름 부르듯이 외치고 있는 것이 정치적 현실이다 보니까 씁쓸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탄핵이라는 말은 일반적인 절차로 파면하기 어려운 고위 공무원들을 국회에서 소추하여 파면하거나 처벌하는 제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 헌법에서는 이렇게 탄핵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65조에 따라서 국회의 탄핵 소추권과 제111조 1항 2호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권을 규정하면서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공동 탄핵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탄핵의 대상자 및 사유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그리고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에 탄핵의 소추를 받는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헌법 65조 1항입니다. 탄핵 소추는 국회가 행한다. 탄핵 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그야말로 막무가내식이죠. 일단 일은 저지르고 보고 헌법재판소에서 무죄 기각이 나올 때까지는 그 직을 정지하게 되니까 속된 표현으로 해서 믿져야 본전이다. 이런 것이 국회의 의도된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헌법 제111조 1항에 보면은 탄핵 심판 헌법재판소가 이를 시행하되 탄핵이 결정할 때까지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탄핵을 요즘에는 시도 때도 없이 누구나가 다 배지를 달면은 한마디씩 거들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중앙일보 고종의 시시각각 칼럼 탄핵의 시대 정신일 순 없다라는 내용이 못난 의원들에게 주는 일침 같아서 여러분과 함께 인용을 해보고자 합니다. 정말 우리 정치 현실에 대해서 빗대어 쓴 명칼럼이기 때문에 잠시 인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로 민주주의는 법을 정치적 무기로 활용하는 방식으로도 무너진다. 이율배반적인 얘기죠. 때로 민주주의는 법을 정치적 무기로 활용하는 방식으로도 무너진다.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의 저자들이 후속작에서 예를 든 것이 페루인데 대통령이 도덕적으로 무능한 상태라고 의회의 제적 3분의 2가 판단할 때에 대통령직은 공석이 된다. 바로 이것이 탄핵이 되는 것이죠. 헌법 규정이 무기가 됐다. 야권이 대통령직을 공석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적 3분의 2를 모았고 대통령이 도덕적으로 무능한 상태라고 주장을 한다. 탄핵하는 이유가 이런 것이죠. 사안은 중요하지가 않다. 결국 도덕적으로 반대할 수 있는 모든 사안에 도덕적 무능의 법리를 적용해서다. 아주 중요한 면을 결론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른바 대통령 사냥 시즌이 시작됐다. 2018년 쿠친스키 대통령이 탄핵 표결 전에 사임을 했다. 2020년 11월 후임자인 비스카라도 도덕적 무능을 이유로 물러났다. 2021년 선출된 카스티오도 의회의 탄핵 시도 끝에 이듬해 12월 관두었다. 저자들은 한결같이 대통령 탄핵은 이제 산수의 문제가 됐다라고 썼다. 어디서 본 듯하지 않은가? 고종의 시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바로 우리의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한때 우리에게는 탄핵은 금기어였다. 일부 보수 세력이 가세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도만 의미 있는 시도였다. 탄핵에 가는 예외적, 최후적 비상수단이라는 본질 때문이다. 하지만 거야에 의해서 일상화가 되었고 통상적, 선제적, 일반 수단이 되었다. 그리하여 최초의 판사 탄핵안 가결은 최초의 국무위원 탄핵안 가결로 이어졌고 최초의 검사 탄핵안 가결이 뒤따랐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면은 방송통신위원장이 물러나는 일이
2차례 반복되었다. 급기야 방송통신위원장 직무 대행도 같은 운명이 되었다. 부위원장이 사표를 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방통위원장 후보자에게 후보자 꼬리표가 떨어지면은 바로 탄핵될 것이다 라는 예고까지 한 상태이다. 그러니까 국회의 무소불위의 권력이 모든 부처에 대해서는 탄핵을 하겠다라고 엄포를 놓고 있는 그것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을 고정혜 씨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탄핵도 정지 작업 중이다. 탄핵 국민 동의 청원 청문회라는 기괴한 방식의 청문회를 열었고 이런저런 논란이 많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불렀다. 김 여사가 불출석하니 그걸 빌미로 해서 또 탄핵을 키우고 있다. 야당 지도부 선출 과정은 탄핵 의지를 벼르는 무대가 되고 있다. 누가 더 먼저 밝혔는지, 누가 더 강했는지 경쟁을 한다. 최고위원 후보자 토론회에서 44번이나 탄핵 유의 단어가 등장했다고 하지 않겠는가. 누군가는 지금의 시대 정신은 탄핵이라고 외쳤다. 그 정도로 헌법이나 법률 위반 정도가 심해졌느냐고 물어보면은 그렇다고 대답하기는 어렵다. 진보 다수의 헌법재판소가 이미 여러 차례 기각 결정을 했다. 탄핵 대상에 오른 검사 대부분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수사 관련인들이라고 하니 말해 못하겠는가.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사유 중에 대통령이 전쟁 위기를 조장하며 평화통일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하는 조항도 들어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김정은에게 따질 일 아니겠는가. 거야의 탄핵은 그저 탄핵할 힘이 있으니 탄핵하겠다는 것이다. 망치를 들었으니 때리고 보자는 시입니다. 그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볼 테니까 말이다. 참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야의 탄핵은 그저 탄핵할 힘이 있으니 탄핵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망치를 들었으니 때리고 보자는 시입니다. 이것이 옳은 길이겠는가? 결코 옳은 길은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탄핵은 우리가 합의한 국가 운영 프로세스의 절단면을 내는 것이다. 봉합하기보다는 덧나기가 쉽다. 일방에 의한 것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박근혜 탄핵이라는 폐허에서 몸을 일으킨 문재인 정권이 통합 대신 적폐 청산을 택했을 때부터 항로는 뒤틀렸다. 물론 지금의 탄핵안 대부분은 헌재가 외면할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두려운 것은 탄핵이 일상적인 정쟁 도구화하는 데 따른 후과다. 더한 정쟁, 더한 공백으로 이어질 것이 뻔해서이다. 민주당이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탄핵이라는 것은 시대 정신일 수가 없다. 정치인의 책임성을 묻는 정치가 선거여야 하지 탄핵일 수는 없다. 우리는 결코 페루가 아니다. 이렇게 고종의 칼럼은 아주 냉혹하게 명칼럼을 우리 정치의 현실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뼈아픈 지적이지요. 정말 뼈아픈 지적입니다. 과연 누구에게 돌을 던지면서 못난이 짓을 더 이상 해야 할까? 정치 탄핵이 시대의 정신일 수 없다라는 이 칼럼의 내용이 우리 모두에게 울림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 모두에게
탄핵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말인데 누구나가 다 이재명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못난이 탄핵 경쟁을 하고 있는 이 현실이 서글픈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패류가 아니다. 여기에 무슨 부연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